곽희는 병주 태원군 양곡현 출신으로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 조조가 한중의 장로를 토벌하기 위해 출전했을 때 참전합니다. 이때 곽희는 조조의 눈에 들었는지 조조는 장안으로 돌아가기 전 곽희를 대촉전선 사령관인 하후연의 사마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후연이 유비와 한중 공방전을 치룰 때 곽희는 질병에 걸려 하후연의 곁에 있지 못했고 하후연은 유비에게 패하여 목숨을 잃습니다. 사령관인 하후연이 죽는 바람에 위나라 병사들의 사기는 처참했는데 곽희는 흩어진 병사들을 모으며 뒷수습을 하였고 군중에 영을 내려 장압을 임시 사령관으로 삼아 군을 안정시킵니다. 유비는 하후연을 참살한 이후 그 기세를 이어 남은 위나라 군대까지 전멸시키기 위해 한수를 건너 공격할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본 위나라 장수들은 유비군의 기세가 막강하니 한수를 방패 삼아 진을 만들어 유비에게 대항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곽회는 우리가 만약 물에 의지하여 진을 만든다면 적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어 적을 막기에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쳐서 적을 유인한 뒤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는 것이 나으니 이렇게 한다면 유비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장수들을 설득했고 결국 곽회의 뜻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유비는 한수를 건너려 하다가 위나라 군대의 진영 배치를 보고는 이를 의심스럽게 여겨 한수를 건너지 않았다고 하며 조조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는 곽회를 매우 칭찬했다고 합니다. 황초 원년,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곽회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한 사자가 되어 수도로 가게 되었는데 가던 도중 병에 걸려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곽회가 도착했을 때 조비와 신하들은 이미 즐겁게 연회를 열고 있었는데 조비는 곽회를 보자마자 정색을 하고 그를 꾸짖으며 옛날 하나라 왕이 도산으로 죄우들을 소집하였는데 방풍이란 인물이 늦게 도착하자 사형에 처했소. 지금 내가 황제가 되어 하늘이 함께 축하를 하고 있는데 그대는 가장 늦게 왔으니 무엇 때문이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황제의 일갈에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조건 사죄를 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겠지만 곽회는 오히려 담담하게 제가 알기로 오제는 교화를 우선으로 하여 백성들을 덕으로 지도하였고 하후의 정치가 희미해지자 형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신은 요순의 시대를 만났기에 방풍의 죽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뛰어난 지도자는 형벌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지 않는데 조비는 태평성세를 이룩한 요순 임금과 같은 훌륭한 황제이니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뜻을 내포한 발언으로 곽희는 조비를 띄움과 동시에 자신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임기응변을 발휘한 것입니다. 조비는 곽회의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칭찬했고 자신을 요순 임금과 비교해 기분이 좋아졌는지 곽회가 가진 기존 직책에 옹주자사까지 더해줍니다. 태화 2년, 제갈량의 북벌이 시작되었고 총나라 장수 고상은 연류성에, 마속은 가정에 주둔하여 위나라 군대의 지원군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위나라 지원군을 이끈 장압은 등산왕 마속의 군대를 때려 부쉈는데 이때 곽회도 따로 군을 이끌고 연류성으로 진격하여 고상의 군대를 공격해 격퇴시켰고 촉과 협력하는 강족의 군대도 연이어 격파하는 공을 세웁니다. 태화 3년, 제갈량이 장수 진식을 보내 무도, 은평을 공격하니 곽회가 직접 군을 이끌고 진식을 공격하려 했으나 제갈량의 본군이 건의에 도착하니 곽회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퇴각합니다. 태화 4년, 위연이 군대를 이끌고자 곽회는 비유와 함께 양계에서 위연의 군대와 싸웠는데 위연에게 크게 패합니다. 태화 5년, 총나라가 노성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해 왔는데 당시 위나라 진영은 비축해둔 식량이 없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중에서 대량의 식량을 수송해 와야 한다고 했으나 곽회는 강족을 포함한 이민족들과 협의를 한 뒤 그들에게서 곡식을 거두어 군사들의 식량을 마련하는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투에서는 활약하지 못하는데 한진 춘추에 따르면 곽회는 비요와 함께 제갈량의 군대를 공격했다가 역공을 당해 패배했다고 합니다. 성룡 2년, 제갈량의 5차 북벌이자 마지막 북벌이 시작됩니다. 제갈량은 야곡을 통해 공격해 들어와 오장원에 주둔했고 당시 사령관인 사마의는 위수 남쪽에 주둔하여 제갈량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곽회는 제갈량의 의도를 눈치채고
그가 북원을 다투려 할 것이니 그곳을 먼저 점령해야 한다고 했으나 다른 장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곽해는 지지 않고 만일 제갈량이 위수를 넘어 고원으로 올라와 병사들을 북산에 주둔시켜 농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면 백성과 이민족들이 동요하게 될 것이니 이는 국가에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사마이는 곽해의 말이 옳다고 여깁니다. 사마이의 허락을 받은 곽해는 군대를 이끌고 곧장 북원으로 가 참호와 보루를 지었는데 짓고 있는 도중에 총나라 병사들이 몰려왔으나 이들과 맞서 싸워 수비에 성공합니다. 제갈량은 곽해에 의해 계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병력을 과시하며 서쪽으로 진군하였는데 대다수의 장수들은 제갈량이 서위를 공격하려 하니 막으러 가야 한다고 했으나 오직 곽해만이 아니라고 말하며 제갈량이 대놓고 서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본군을 서쪽으로 유인하려는 것으로 실제로는 양수 지역을 공격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곽해의 예상대로 제갈량은 양수를 공격했는데 위나라 군대는 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에 점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경초 2년 총나라 장수 요화가 공격해오자 곽해는 장수 왕윤, 유혁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요화와 맞서 그의 군대를 패퇴시킵니다. 그리고는 당시 황제였던 조예에게 표를 올려 왕윤, 유혁이 군사를 나누어 적이 위치한 산의 동서를 둘러싸 포위하였으니 이제 적을 섬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으나 조예는 이 표를 보고는 군을 분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여분의 군대를 투입해 수비에 힘쓰라 합니다. 하지만 조예의 칙명이 도달하기 전에 요화가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유혁의 군대를 물리쳤고 왕윤은 화살에 맞아 죽어 곽해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정시 원년 제갈량의 유지를 이은 강유가 군대를 이끌고 농서로 진격해오자 곽해도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여 강유의 군대를 강중까지 추격하였고 이에 강유는 물러납니다. 강유는 퇴각했지만 곽해는 군대를 거두지 않고 그대로 진격시켜 위나라의 호의적이지 않은 강족들을 토벌함과 동시에 그들의 부락을 이주시켜 위나라의 백성으로 흡수하였고 지속적으로 이민족의 부락들을 흡수하여 옹주의 내정에도 신경을 씁니다. 정시 5년 낙곡대전이 벌어졌을 때 곽해도 옹주 방면군대의 선봉장이 되어 촉으로 진군했으나 조상의 본군이 왕평과 비의에게 개박살 날 거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하고는 즉시 군사를 퇴각시켰기에 큰 피해 없이 군대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시 8년 농서, 남한, 금성, 서평의 강족들이 아하, 소가, 아차세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하우페가 먼저 진군해 위시에 주둔했고 곽해는 적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곽해 휘하의 제장들은 먼저 포환을 공격해 평정해야 강족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고 외부의 공격도 꺾을 수 있다고 했으나 곽해는 촉의 광유는 반드시 하우페를 공격할 것이니 풍중으로 들어가 남쪽으로 방향을 꺾어 하우페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그대로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곽해의 예측대로 강유는 강족들의 대규모 반란에 힘입어 군대를 이끌고 와 위시에 있는 하우페를 급습했으나 마침 곽해의 군대가 도착하자 퇴각했다고 하며 이어서 곽해는 아하와 소가를 베어 반란을 일으킨 강족의 군대를 토벌하였고 이로 인해 강족 1만여 부락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정시 9년 곽해의 활약에도 강족의 반란은 끝나지 않았고 아차세 등은 백토의 옛성에 주둔하며 위나라 군대에 항거합니다. 이에 곽해는 비밀리에 군대를 진격시켜 아차세의 군대를 토벌하였는데 이젠 치무대가 이끄는 강족의 군대가 무위를 포위합니다. 곽해는 치무대의 가족들이 서해에 남아있다는 정보를 얻고는 서해로가 그의 물자와 귀중품을 취하려 했는데 가는 길에 서해로 돌아오는 치무대와 마주쳐 접전을 치렀고 그를 전투에서 이겨 격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곽해가 강족의 반란을 마무리 지었으나 이젠 강유가 곽해에게 패배한 치무대 등의 강족들을 흡수하며 다시 진격해왔고 요한은 석중산에 주둔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에 곽해는 군대를 둘로 나누어 강유와 요화를 각각 상대하려고 했는데 대다수의 장수들은 강유의 군세는 서쪽의 강족들과 이어져 있고 요한은 요충지를 점거하고 있으니 군대를 나누는 것은 우리 군의 세력만 약화시키는 것이고 전진해도 강유를 제압할 수 없고 물러나도 요화를 밀어낼 수 없으니 군을 합쳐서 함께 서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곽해는
적이 생각지도 못할 때 출진하여 요하를 공격한다면 강유는 당황할 것이오. 그러면 강유는 요하를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족과 촉의 연합은 끊어지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를 들어 둘을 온전하게 하는 계략이오. 라고 말한 뒤 하우페를 파견해 답중까지 강유를 추격하게 하고는 자신은 직접 석중산의 요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곽해의 계책대로 강유가 요하를 구원하기 위해 나서는 바람에 총나라와 강족 간의 연계가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곽해는 진태와 함께 계책을 내어 강유의 휘하 장수들을 항복시키는 전과를 이룩했지만 노화는 이겨내지 못했고 정원 2년에 눈을 감습니다. 곽해는 매년 강족과 이민족들이 투항해 오면 항상 먼저 사람들을 보내 그들의 친척 관계에 대한 탐문을 하도록 한 뒤 회견을 했기에 한두 가지 일만으로도 그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었고 신문을 매우 촘촘하고 빽빽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를 봤을 때 곽해가 적의 책략을 간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준 것은 그의 지략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이처럼 적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려 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보평릉 사변으로 조상 일족이 참살당하고 하후연이 수도로 소환되자 하후패는 자신도 이와 연좌되어 해를 입을까 걱정했는데 하필 자신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곽해가 하후연의 뒤를 이어 정서 장군에 임명되자 더욱 불안에 떨었고 곧 총나라에 투항해버렸다고 합니다. 세호에 따르면 곽해의 부인은 왕릉의 누이였는데 왕릉이 반란을 일으키려다 진압되는 바람에 연좌제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담당 관리가 와서 그녀를 잡으러 오자 강족과 호족의 여러 우두머리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곽해에게 부인을 용서해달라는 상주문을 올리라 했으나 곽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곽해의 부인은 압송되었는데 곽해의 5 아들이 머리를 찧어 피를 흘리며 곽해에게 청언하자 곽해는 차마 이를 볼 수 없어서 마침내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오라고 명했고 수천 명의 기병이 추격하여 그녀를 다시 데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곽해는 사마의에게 5 아들이 어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니 그 어미가 죽는다면 5 아들은 살 수 없을 것이고 5 아들이 죽는다면 저 또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송되는 죄인을 다시 데려온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니 처벌받기를 청합니다. 라는 내용의 서찰을 보냈고 사마의는 그녀를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문후미 관구검과 함께 사마 가문의 반기를 일으켰을 때 곽해에게 서신을 보내 합류하라고 요청했으나 곽해는 이미 죽은 뒤였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곽해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